그래서 보기가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송전탑을 잡은 것 같고요. 열차가 계속 달릴 때 두 직선 AC와 BC의 기울기의 차는 어떻게 변할지 알아보자 라고 문제를 줬죠. 자, 그럼 이제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얘기했는데, 자, 이게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요 앞에 탐구 1번에서는 여러가지 숫자를 넣고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몇 가지 케이스 1번, 2번, 3번 케이스를 넣어봤을 때 이런 규칙을 발견해서 3번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옳은지 일반화시켜서 한번 계산을 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이제 시킨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자, 요 문제에서 일단 기울기의 차는 하고 물어봤죠. 기울기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얘기해요. 증가량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증가 감소를 모두 합치고 있는 의미로 한 번 더 집어넣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a하고 b하고 c에 대한 좌표를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에 대한 이 좌표는 0,5, b에 대한 좌표는 0,3이라고 좌표를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c에 대한 값은 이게 지금 x 이퀄 2라는 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c의 좌표는 x값은 2고요. c의 위치에 따라서 열차가 이제 뭐 앞으로 가네 뒤로 가네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좌표를 2,a라고 두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탐구 문제를 실제로 하나씩 원하는 값을 집어넣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1번. 점 C의 좌표를 2,a라고 하자. 그래서 a가 6이 들어갈 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6의 위치는 여기가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5의 위치이기 때문에 6의 위치는 아마 요거보다 큰 여기쯤이 6의 위치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6의 위치에 있을 때 AC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자. AC의 기울기라는 건 X의 변화량이 어떻게 변화하나 봤더니 X가 지금 여기가 6이면 2,6이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X의 변화량 요만큼이 2거든요. 2 빼기 0분의 그 다음 높이의 차이는 A가 지금 6으로 준 거니까 6 빼기 5겠네. 계산해보면 2분의 1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BC의 기울기의 차라고 했으니까 BC는 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얘가 가로 2차이고 얘가 6이고 여기가 3이기 때문에 3으로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식을 굳이 쓰자면 2-0분의 6 빼기 3으로 계산해서 2분의 3이면 되겠네요. 자, 그럼 기울기의 차이, 이 두 개에 대한 차이, 두 값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2분의 3 빼기 2분의 1에서 1로 나오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a가 7일 때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a가 7이면 역시나 마찬가지 가로의 변화량은 2-0이고 위에 건 7-5가 돼서 2분의 2니까 1로 나올 거고요. BC의 기울기 차는 7이라는 건 사실 이 그림에서 좀 확인을 해보면 그림에서 좀 진한 세월 해볼까? 이제 요쯤 이제 기차가 움직여서 요 앞으로 갔다고 칩시다. 얘가 2,7이에요. 그럼 얘가 여기를 바라보는 각도하고 요 밑에는 B를 바라보는 각도하고 요 기울기의 차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값은 아마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가로의 변화량은 역시 2고요. 세로의 변화량은 여기가 7이고 여기가 5에 위치하는 거니까 7 빼기 5. 그러니까 즉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집어넣으면 2 빼기 0분의 7 빼기 5가 돼서 1이 나온다는 거고 BC의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2-0분의 얘는 7-3이 되니까 2분의 4가 돼서 2가 되더라. 두 개의 차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차를 구하면 역시나 1로 나올 것이다. A가 8인 것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은 이제 그림은 그리지 않고 바로 필기로 해볼게요. 그럼 2-0분의 8 빼기 5 2분의 3이 되고 얘는 2 빼기 0분의 8 빼기 3이 돼서 2분의 5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차, 요 값의 2분의 5와 2분의 3의 차이는 역시 1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세 가지 형태에서 공통점. A가 6일 때 기울기 1 나왔고요. 차이가. A가 7일 때도 1 나왔고요. A가 8일 때도 1이 나왔어요. 그럼 우린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렇다면 두 직선 AC와 BC의 기울기 차이가 항상 1이 나올 것 같아요.
요 세 가지 케이스로 봤을 때 계속 어떤 값을 넣어도 1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확인 3번에서 정말 아무 값이나 넣어도 1이 나오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보면 얘 기울기 경사랑 얘 기울기 경사를 비교해보면 요 B와 B가 연결된 요 점이 더 기울기가 크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BC의 기울기 요 큰 값에서 AC의 기울기 값을 빼면 두 개가 항상 마지막에 1이 나오더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0분의 가로값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요 값에 대해서 2,a로 잡아놓고 0,3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2-0분의 a-3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분의 a-3 빼기. 그 다음에 AC의 기울기라는 건 요쪽 위에는 요 직선 요거에 대한 기울기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2,a로 A 값이 얼마일지 모르는 거니까 얘와 0,5 사이의 기울기니까 2-0분의 a-5가 될 거고 이게 AC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2-0분의 a-5를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간단히 하면 2분의 a-3이고요. 2분의 a-5인 거죠. 가로해서 계산해보면 2의 a 부분은 소거돼서 날아갈 것이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계산하면 2분의 2가 돼서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항상 기울기 차는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수치를 나타내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혹시 물고기 본 적 있어요? 니모? 나는 좀 우리 지금 애기들이 많아가지고 선생님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물고기 니모가 이렇게 있어요. 니모의 특징은 사실은 이렇게 뭐 줄무늬가 있는 거죠. 뭐 흰 점박이 물고기인가 뭐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물고기가 있을 거예요. 얘는 내가 옆에서 본 모습이고 만약에 얘를 내가 앞에서 딱 정면으로 바라봤다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나요? 앞에서 보면 아마 눈이 웃기게 생겼지만 이렇게 좌우로 두 개가 달렸겠죠, 그렇죠? 물고기의 아마 시야는 사람의 시야보다 더 넓은 각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얘가 더 이렇게 옆으로 달려 있어서 그런가? 우리가 사람 눈은 코가 있고 눈이 이런 식으로 있지만 이 천재적인 그림. 물고기는 뾰족하게 생긴 상태에서 옆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평면한 얼굴 위에 두 개가 있지만 물고기는 앞으로 봤을 때 양옆이 더 보이기 때문에 이 각도가 더 많이 벌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각도가 물고기가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벌어질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 얘가 볼 수 있는 시야의 각도가 뭐 이만큼이었다. 근데 내가 눈을 만약에 눈동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눈동자를 갑자기 째려봐서 이쪽으로 이렇게 눈을 몰렸다. 끝쪽으로 이렇게 몰렸다. 그러면 이 각도가 변형이 생겨서 약간 이렇게 틀어지긴 하지만 약간 잘못 그랬다. 틀어질 수는 있지만 이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가면 반대쪽으로 가면 볼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옆으로 이어갈 수 있지만 이 각도 차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그런 문제거든요. 얘가 볼 수 있는 각도가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항상 같은 정도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벌어지는 상태에 따라서. 이거를 실제로 내가 이렇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선생님이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줄 텐데 그림으로 지금 표현을 하려니까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얘가 알려주고 싶은 변하지 않는다는 값, 이게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도 시야의 각도가 더 넓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수치적으로 해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어렵긴 했겠지만 기울기에 대한 내용과 함께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짓고 2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직선의 기울기. 자, 오른쪽 은 수정이와 상민이의 자전거 하이킹 과정을 나타낸 그래프다. 두 친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상해보고 상민이의 입장에서 이날의 하이킹 과정이 일어나는 글을 쓰도록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네요. 요즘 자전거가 진짜 유행이죠, 그쵸? 그래서 얘가 90분 안에 15km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간 건데, 자, 얘를 한번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서 15km면 성수동에서 15km 정도면 못해도 한 잠실까지는 갔다고 봐야 돼요. 자전거로. 쉽지 않죠. 그렇죠? 다리도 하나 건너야 되고. 자, 그러면 더
더가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5km 정도면 일단 얘 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수정이는 똑같아요. 얘 보면 자 시간과 거리의 그래프에서 사실 기울기는 속력을 나타내죠. 이거 과학 시간에 나온 내용이에요.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한다. 그러면 수정이의 속력을 한번 구해볼까요? 수정이의 속력을 구합시다. 수정이의 속력을 구하라는 건 수정이가 나타내는 빨간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자, 기울기는 x의 변화량 90분분의 y의 변화량 15km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지. 그러면 얘는 계산해보면 1시간에 계산해보면 1시간 60분인 거죠. 60분 거리에 얘는 10km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속 10km로 간 거네요. 선생님 10km로 달려요. 근데 달려야 되는 속도예요. 걸어갖고는 안 되는 속도예요. 이 정도로. 그래서 수정이는 90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정한 속력 10km, 시속 10km로 이렇게 갔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민이의 형태를 볼까요? 상민이는 중간에 평지인 부분이 있어요. 그쵸? 이 평지인 부분 보면 40분에서 70분간 거리의 변화가 있나 없나 찾아보니까 얘는 없죠. 그럼 40분, 70분 얘는 뭘 했을까?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동의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는 뭐 쉬었을 수도 있고, 그치? 물을 마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거기에 앉아서 30분간 뭔가 쉬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처음에 40분까지 이제 속도를 좀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40분간 10km를 갔대. 그러면 얘도 역시 상민이의 초반 40분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속력을 계산해 보면 40분간 10km를 갔죠. 그 얘기는 60분을 바꿔보면 60분간 15km? 계산을 잘하고 있나? 15km를 갔다는 얘기고요. 그쵸? 비유적으로 봤을 때 얘는 시간당 속력이 15km/sh란 얘기죠. 그러니까 초반에 같이 출발했는데 상민이가 더 많이 간 거야. 40분 뒤에 보니까 실제로 거리가 차이가 있어. 상민이가 더 먼저 빨리 갔거든요. 속도를. 여기서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수정이가 안 오는 걸 보고선 40분에서 70분까지 좀 쉬고 있었던 거지. 근데 쉬는 사이에 중간에 60분, 출발한 지 60분 됐을 때 수정이가 추월해 나간 거네. 그쵸? 그러니까 난 좀 토끼와 거북이 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상민이가 토끼처럼 먼저 출발했는데 뒤에 보니 거북이인 수정이가 안 오고 있으니까 쉬고 있는데 그 사이 출발을 해버린 거고, 그래서 뒤늦게 상민이가 조금 10분 정도 더 쉬다가 그때부터 다시 달려서 결국에 막판에는 90분에서 만났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을 예쁘게 꾸며볼 거예요. 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시간에 쉬었다는 표현을 뭐 물을 마셨다도 괜찮고, 뭐 잠깐 책을 봤다는 표현도 괜찮고, 뭐 밥을 먹었다도 괜찮고, 이런 식의 일기를 쓸 건데 어느 점이 포인트가 되게끔 출발을 할 거냐면 같이 시작을 했고 같은 시간에 만났고 이때부터 쉬기 시작했고 중간에 수정이가 지나간 거죠. 어쩌면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간 거리는 더 멀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나쳤지만 그 다음에 또 상민이가 부지런히 따라가서 나중에는 만났다 형태로 나올 수 있게끔 여기는 여러분이 꾸며서 오길 바래요. 이 수치적인 건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고 추가적인 수치가 필요하면 나머지는 계산해서 이 일기 쓰는 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적당히 꾸며오는 걸로 하도록 하죠. 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세 직선 빨간색 하나, 초록색 하나, 파란색 하나, 이 좌표평면에 그렸다. 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CBD의 넓이를 각각 S1, S2 지금 색칠되어 있죠. 각각을 S1, S2라고 할 때 S1 대 S2의 넓이의 B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런 넓이의 B를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좌표가 얼마인지를 좀 계산하는 게 좋거든요. 자, A에 대한 좌표 봅시다.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8의 Y절편인 값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0,8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B값도 계산해보면 B는 2x 플러스 y 이꼴 8, 요 파란색 그래프의 x절편이기 때문에 얘 좌표 구해보면 4,0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D값도 요 연두색 그래프의 x절편과 관련된 값이니까 계산해보면 8,0까지는 여러분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C에 대한 좌표도 계산할 수 있죠. C는 초록색과 빨간색이 교점이기 때문에 초록색 방정식과 빨간색 방정식에 대한 공통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 계산해보면 x-2y 이퀄 4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이퀄 8 이거를 두 개 가간법 이용해서 빼버리면 마이너스 3y가 마이너스 4가 돼서 y 값이 3분의 4로 나오고요. 대입해보면 x 값은 3분의 20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 실제로 c에 대한 좌표가 c 좌표가 3분의 20, 3분의 4라는 것도 일단 하나 알고 갈게요. 여기 복잡한 값이지만 계산을 여기까지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1번. 자, 잘 따라가야 돼요. 삼각형 AOB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D하고를 한번 쳐다보려고 그래요. AOB는 누구냐면요. 여기. 그 다음에 삼각형 ABD는 여기거든요. 여기 전부 다 S1, S2 합친 거. 자, 두 개 넓이는 같죠? 두 개 넓이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4고요. 요만큼도 4고요. 높이는 똑같거든요. 밑변 길이 똑같고 높이는 공유하니까 둘이 넓이 같죠? 그러면 좀 지저분하니까 선생님 몇 개만 지울게요. 그래서 일단 두 개가 넓이가 같아요. 넓이가 같다. 여기 D. 뒤에 잘렸네. D. 자, 그 다음 2번. 자, 삼각형 ABD 하고요. 삼각형 BD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걔가 누군지 확인을 해봅시다. ABD는 여기 S1 더하기 S2예요. 여기다 적어놓을게. S1 더하기 S2를 얘기하는 거고요. BCD나 BDC나 자, 얘는 S2를 얘기해요. 자, 그럼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S1 더하기 S2하고 요 S2하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둘이 자, 요 조그만 S2는 넓이가 BD 곱하기 뭐 높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 ABD S1 더하기 S2는 얘도 밑변 곱하기 높이겠죠, 그쵸? 그러면 얘네 둘은 밑변이 공통이죠. 밑변이 공통이므로 밑변이 누구냐면 얘가 지금 BD인 거죠. 공통이므로 넓이는 높이에 비례하나요? 높이에 비례한다. 그쵸? 근데 실제로 계산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보면 A, B, D하고 삼각형 BC, BDC의 넓이 B는 밑변이 같기 때문에 높이에 비례하는 거라 넓이 B는 잠시 아까 내용이 좀 끊어져서 여기서부터 또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ABD하고 삼각형 BCD에 대한 넓이를 B를 계산해 보면 높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밑변 길이는 같고 A에 대한 높이 여기다 표시를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한 B와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에 대한 B를 비교해 보면 높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값이 8대 여기 C에서 구했던 높이값 요 값을 갖다 써서 3분의 4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간단하게 B로 나타내 보면 얘는 24대 4가 돼서 6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S1 더하기 S2에 대한 넓이였고 얘는 S2에 대한 넓이인데 얘 B가 6대 1이었다고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S1에 대한 B도 나올까요? S1에 대한 B도 계산해보면 요 값이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요 두 개 합이 가운데 6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뭘 했냐면 S1 대 S2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5대 1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 안 하고 그러니까 난 B만 계산했지만 각각의 값을 다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해서 구하는 방법도 좋은데 어차피 지금은 넓이를 직접 구하라는 게 아니라 B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나마 계산을 덜 할 수 있는 C값이 너무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7페이지 3번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내용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특히 1번이나 3번 같은 애들은 좀 어려우니까 정리를 해놓고 선생님이 작년에 3번 문제는 시험 문제 냈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니은, 디귿을 나눠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풀이를 좀 꼼꼼하게 잘 해놨으면 좋겠고 다음 목요일 날은 29페이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 많이 했고 프린트 꼭 받으러 오고 27페이지 2번 확인해서 그간의 프린트 다 정리해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37쪽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입니다. 이거 방송을 듣기 전에 미리 한번 다 풀어보고 그 다음 뒤에 답이 있기도 하지만 아니면 우리 그 온라인 클래스 1학기 때 보면 교과서 답이 다 올라와 있는 파일이 있죠. 그래서 그거 보고 채점한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필요한 부분만 필기를 해도 되고 필요한 부분만 번호를 골라서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137쪽에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 그림 그리는 게 쉽지 않아서 선생님 풀이를 좀 넘어가려고 하고요. 쉬운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은 3, 4, 5, 6번을 풀이를 할 건데 풀지 않고 풀이를 베끼는 것보다 그냥 빨리 풀고 답이 맞으면 방송을 스킵해서 듣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는 과정이 제일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 굳이 뭐 풀이 다 안 들어도 되고 혹시 애매하게 맞춰서 찍어서 맞추던가 중간 풀이 과정이 불안하다 싶으면 한번 풀이를 듣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137쪽에는 예쁜 식의 풀이가 있어도 되고 혹은 여러분이 풀었다는 증거가 나와 있는 그런 풀이 과정, 우리가 그냥 끼적이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풀었다는 흔적이 있으면 선생님 그거는 잘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3번부터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교과서 137쪽에 3번 문제입니다. 자, 연립방정식 ax-y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1의 해를 구하려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았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선생님이 그냥 가볍게 그려볼게요. 또 인식이 안 돼가지고 이게 펜인데 가끔 이렇게 인식이 안 돼서 됐죠? 저희가 yx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뭐 어중간하게 파란 선이 하나 만나고 요 위에서 빨간 선이 하나 만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만나는 교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2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럼 이제 해설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면 아무래도 다음 걸 좀 하기가 좋으니까.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연립방정식의 해, 여기다 적어볼게요. 연립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에서 뭘로 나타나냐면 그래프의 교점과 같더라. 요게 두 개가 같다는 얘기죠. 그쵸? 요 두 개가 같더라. 자, 그럼 요거 아이디어 이용하면 풀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 교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2였다. 이 교점은 누구의 해냐면 위에 나와 있는 두 연립방정식의 해이더라. 정말 해인지 찾아볼까 해보니 두 번째 식 있죠? x 플러스 y가 1이 나온다. 이거 대입해보면 성립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성립이 된다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ax-y 이퀄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2를 해로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정리하면 a 값은 2인가? 뭐 이렇게 나오면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문제 풀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지난 시간에 대한 것 복습.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의 교점과 같더라 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다는 거 확인해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은 연립방정식에서 두 개를 줬죠? 3x-y는 마이너스 2 2x-ay는 8 요런 두 개의 연립방정식에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였다가 포인트겠네요. 평행. 자,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프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정리를 해볼까요? 다시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자, 그래프가 평행하다의 의미는 교점의 개수가 0개였다. 그쵸? 교점의 개수가 0개였다는 얘기는 정리해보면 두 1차 함수가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겠죠? 요 관계가
왔다 갔다 한꺼번에 동시에 자꾸 일어나야 돼요.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걸. 그래야 지금 풀이를 다음 걸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식, 요거를 1번식이라고 두고, 요거를 2번식이라고 두겠습니다. 이 문제의 지금 메인 아이디어는 사실 이 연두색으로 적어 놓은 애들이에요. 이 초록색.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초록색 부분은 좀 잘 필기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같이 나올 수 있게끔. 자, 1번식 정리할게요. 1번식 정리하면 y는 3x 플러스 2라는 형태로 1차 함수 형태로 좀 변형을 시키려고요. 2번식도 변형을 좀 해볼게요. 2번식은 ay는 2x-8이고 그래서 y는 a분의 2x 마이너스 a분의 8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얘네들이 지금 둘이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각각의 기울기 3과 a분의 2의 값은 같은 거고요. 그쵸? 2가 마이너스 a분의 8과 다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다른 거에보다 이 같은 거에 대한 포인트를 먼저 두면 3a는 2가 되니까 a 값은 3분의 2면 될까요? 자, 근데 실제로 이거 대입해보면 2와 같지 않은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다 나왔어요. 정답 A는 3분의 2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노란색이냐. 5번.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상수 a, b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럼 얘도 봅시다. 10x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6인 거, 그 다음 ax 마이너스 5y가 b라고 하나 줬죠.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의미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고, 1차 함수에서 교점의 개수가 무지 많이 나오려면 두 1차 함수가 일치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한다라는 뜻이고, 두 직선이 일치하려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쵸? 이 초록색이 항상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럼 요거에 따라서 결국 해가 많다는 건 두 개가 일치하니까 두 식이 같은 형태다라는 얘기겠죠. 이거 얘하고 좀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똑같이 생기려고 보니까 요 y 부분이 이미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y를 똑같이 맞춰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식, 요게 두 번째 식이면 솔루션. 자, 비교하면 y로 정리를 할게요. 2y는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6이고, 정리 한 번 더 하면 y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죠. 얘하고 얘하고 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자, 두 번째 식도 정리할게요. 그럼 5y는 ax 마이너스 b고, y는 5분의 ax 마이너스 5분의 b와 같다는 거겠죠. 그쵸? 얘하고 얘가 같은 형태다라는 걸 이용하면 a 값은 마이너스 25면 되겠고요. b 값은 플러스 15면 되겠죠.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데요. 가끔 문제집에서 어떤 형태로 이제 얘를 풀이하냐면, 선생님은 지금 y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어요. 뭐 별다른 공식을 더 추가로 알려주고 싶진 않아요. 외워야 될 공식도 많고 과정도 많은데, 굳이 이거를 뭐 이렇게 형태를 좀 예쁘게 만들어서 식을 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풀었지만, 이제 문제집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와 얘에 대한 b, 그 다음에 얘와 얘에 대한 b, 마지막에 얘와 얘에 대한 b가 같으면 얘네 둘은 식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이하기도 하냐면, 문제집 풀이대로 한번 해줘 보려고요. 그럼 얘는 a분의 10 이퀄 마이너스 5분의 2 이퀄 b분의 마이너스 6 형태가 같게끔 하는 a, b를 맞춰줘라 라는 거죠. 이 가운데 게 딱 숫자로 정해져 있으니까 x자로 곱하면 a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봤을 때 x자로 곱하면 b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뭔 의미인지 알고 이 공식을 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밑에 있는 풀이도 이해하고 지금 방금 알려준 요식까지 다 이해를 하면 최고 베스트겠지만, 내용이 많으면 이걸 공식대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풀이에 의해서 하는 게 오히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풀고 있다라고 선생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식을 넣으면 물론 답은 금방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과정을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는 자, 6번 문제. 연립방정식,
6번 두 1차 방정식 x 플러스 y 마이너스 4 이퀄 0과 5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이퀄 0의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뭔가 도형이 나오나 봐요. 그쵸? 일단 도형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x축, y축을 먼저 그리고 y축이니까 이미 요 선 하나는 결정이 됐네요. 그래서 얘를 조금 두껍게 y축을 하나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요 축이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를 좀 변형을 시키면 요게 1번식 요게 2번식이라고 하면 솔루션 1번식을 좀 변형시키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죠.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4면 대략적으로 뭐 요런 식으로 지나갈 거고요. 요 값이 4, 요 값이 4겠네. 그래서 요렇게 일단 1차 함수 하나 그렸고 두 번째 5x 마이너스 y 이퀄 2면 2번도 이제 변형을 시키면 y는 5x 마이너스 2죠. 5x 마이너스 2면 대략적으로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기울기가 많이 서 있는 형태로 갈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는 지금 둘러싸인 형태가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 진한 색으로 이렇게 좀 구별해서 그려보면 가운데 들어있는 삼각형 부분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밑변의 길이를 6으로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높이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높이 값은 결국 이 교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네요. 이 교점은 1번식과 2번식의 공통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보면 1번과 2번을 연립해서 풀면 선생님이 이거 바로 요렇게 두 개 같다라고 풀면 6x가 6이 나와서 x값이 1이 나오고 1 대입하면 y값은 1 대입하면 3으로 나오나? 요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나의 그래프의 모양이 좀 이상해서 그러지만 요 좌표는 1,3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가로에 해당하는 요 길이는 결국에 요만큼은 1이겠죠. 그쵸? 자, 그럼 넓이 다 됐네. 솔루션 마지막 넓이 s는 6 곱하기 1에 곱하기 2분의 삼각형이니까 3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넓이가 3인 것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